예, 2011년 제2회 기출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자기 저항의 단위에 해당되는 것은, 일단 답은 라에 자기 저항의 단위는 암페어 턴 퍼 웨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자기 회로와 그리고 전기 회로를 좀 구분을 해봅시다. 거의 유사합니다. 자, 먼저 자기 회로. 자, 자기는 철심을 타고 돌아다니죠. 그래서 이렇게 철심이 있습니다. 뭐 네모든 원이든, 그죠? 자, 자기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전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코일을 감습니다. 이렇게 코일을. 그렇게 하면 여기에 전압이 형성되면 자동적으로 자유전자가 이동하겠죠. 그게 전류더라. 전류. 그러면 이 전류에서 자기가 만들어지죠. 비오 사바르든 암페어의 주의 적분 법칙이든. 그러면 이렇게 파이 웨버가 돌아다니게 된다. 그럼 이분도 못 돌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저항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자기 저항 RM이 있습니다. 암페어 턴 퍼 웨버의 자기 저항이 있더라. 자, 이때 권 선수를 N턴을 감았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저항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철심을 가운데를 한 바퀴 이걸 자로라 그럽니다. 자기력이 돌아다니니까. 이 자로의 길이를 L 메타라고 합시다. 얘는 자로 길이. 그리고 이 철심을 잘라서 그 단면적을 S 메타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력이 철심을 투과하는 정도, 투자율이라고 그러죠. 뮤 헬리퍼 메타 이때 자기 저항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냐. 자,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우리 전기회로에서는 기전력이라고 하지만 자기에서는 기자력이라고 합니다. 자기력을 일으키는 힘, 그걸 F를 쓰거든요. 자, 자개는 암페어의 주의 적분이든 비오사바르든 뭐가 만든다고? 전류가 만듭니다. 그래서 F는 NI가 됩니다. 기자력은. 잘 만들어지면 파이 웨버가 돌아다니죠. 못 돌게 RM이 작용한다. 그래서 기자력 F의 단위는 암페어 턴에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 이때 RM을 나타낼 자기 저항. RM은 이 두 시계에서 같다 해서 파이를 넘기면 NI의 파이가 되죠. 여기서 단위는 나온 겁니다. 암페어 턴 퍼 웨버. 이게 자기 저항이더라. 그런데 자기 저항을 투자율, 단면적, 그리고 자로 길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M은 μS의 L 암페어 턴 퍼 웨버라고 할 수도 있다. 그죠? 지금은 단위를 물어봤지만 이 내용도 아셔야 됩니다. 자, 비교해서 전기회로. 자, 전기회로는 이런 겁니다. 어떠한 도선에 양단의 전압을 걸더라. 그럼 이 전압은 이 도선에 있는 자유전자를 움직입니다. 그죠?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네. 그게 전류죠. 이동하면서 충돌해서 에너지를 잃습니다. 열나죠. 그걸 저항이라고 하자. 그래서 R 오음이요. 그래서 기전력 V, 기전력이라고 그러죠. 기전력 V는 I의 R 볼트 해서 오음의 법칙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파이면 I, RM의 R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더라.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그 자기 저항의 단위를 물어보았으니 단위는 이게 되겠네.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겠다. 그죠? 자, 단위만 알 것이 아니라 여러 두루두루 알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콘덴서 정전 용량 0.01파라트와 같은 것은, 자, 지난번 문제 풀이 때 단위를 정해했습니다. 단위. 주요
알아야 될 단위들을 요약한 것이 있었죠. 그때 10의 마이너스 3성은 밀리라고 했습니다. 밀리.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10의 마이너스 6성은 마이크로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10의 마이너스 9성은 나노라고 그랬죠. 나노.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12성은 피코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의 3성은 킬로라고 했고 10의 6성은 메가, 10의 9성은 기가라고 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팁으로 산수, 수학적인 것들. 자, 10의 3성 곱하기 10의 3성이다. 그러면 이 두 분 곱하기는 위에 승을 더하면 됩니다. 10의 6성이 된다. 이거죠. 또 10의 5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이더라. 그럼 두 분을 더하면 된다. 10의 3성이요. 혹은 10의 제곱을 3제곱해라. 이때는 두 분을 곱합니다. 곱해. 그래서 10의 6성이 되더라는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0.001 바락도 같은 거 0.001 베럿 이분은 10의 마이너스 3성이 됩니다. 3성. 예, 바락뜨죠. 그런데 보기에 나를 보면 1000의 마이크로 바락뜨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1000 곱하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성 베럿이죠. 그러면 1000은 10의 3성입니다. 그러면 곱하기는 더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성의 베럿 이분과 같아지더라. 그래서 답은 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앞서의 기출문제 1번과 비교해서 점점 반복되는 게 늘어나네요. 자, 문제 3번에 단상이요. 줄 하나 그어주시고 220V 소형 전동기를 접속했더니 2.5A 전류가 흘렀다. 이때의 역률은 75더라. 이 전동기의 소비 전력은 자, 앞서서 정리했던 거 기출문제 1회에서 정리했던 게 있죠. 전력의 구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PA 뭐라고 그럽니까? 피상전력이라고 그러죠. 피상전력은 개수 K의 VI 바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어떨 때 쓰느냐? 전원기기 의 용량을 나타내더라. 대표적인 게 발전기와 변압기 등이죠. 자, 전원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같이 줍니다. 그래서 피상으로 나타내죠. 피상은 유효에다가 무효를 더한 거니까. 그죠? 자, 두 번째로 P라고 하는 거. 얘 유효전력 혹은 소비전력 혹은 부하전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얘는 부하기기의 용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분도 개수 K에 VI의 코사인 세타 와트가 되죠. 그죠? 세 번째로 무효전력 PR 쓰는 거. 이분도 개수 K에 VI에 이번에는 무효율인 사인 세타 바를 쓴다고 얘기했죠. 자, 이때 이분 K는 똑같지만 1, 2, 루트 3이 되시겠더라. 1, 2, 루트 3. 단상 2선, 단상 3선, 3상에, 글자가 자꾸. 단상 2선, 3상 3선이죠. 지금 단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못하는 3상 아니면 단상 못하거든요. 지금 말하는 것은 220일 때 단상 못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상 2선을 가정용으로 쓰죠. 그죠? 여기 보면 소형 전동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수는 1이 되시겠더라. 자, 그래서 풀이를 하면 물어본 대로 단상이고 전압은 220에
전류는 2.5다. 역률은 75%고 소비 전력 P는 개수 K에 VI에 코사인 세타 와트가 되죠. 와트가. 이때 개수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1이라고 했고 V는 220V. 전류는 2.5인가? 2.5A. 역률은 100%로 나타내면 프로로 나오지만 소수점으로 하면 0.75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면 412.5W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시면 되겠네. 그죠? 점점 기출 문제가 벌써 많은 부분이 반복에 이르게 되네요. 새로운 부분도 나오겠지만. 자, 이어서 문제 4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은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저희가 풀이 과정에서 안 다뤘던 새로운 부분이네요. 삼상교류 회로에서 두 개의 전력계로 하나는 W1 측정이 되고 하나는 W2로 측정이 됐다. W1의 지시값이 P1, W2의 지시값이 P2라고 할 때 삼상 전력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전력계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전력계법. 말 그대로 전력계 두 개로 무슨 짓을 한다.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분은 단상 전력계 두 대를 이용해서 삼상 전력을 측정하는 것을 이전력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상 두 대로 삼상을 잴 수 있더라. 삼상은 120도 위상차가 있으니까 100타로서 계산이 되거든요. 자,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삼상 부하가 있더라. 이 부하를 단상 전력계 두 개로 재더라. 그래서 삼상은 R, S, T가 들어가죠. R, S, T. 혹은 A, B, C라고 표기도 합니다. 자,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죠. 앞서서 문제 나왔지만 전류계는 직렬로 달고 전압계는 병렬로 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류계 직렬로 달았습니다. 이 코일 표시고 전압계는 이렇게 병렬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요 완 세트가 이분은 전류를 재는 것이고 이분은 전압을 재는 겁니다. 그래 합하니까 전력이 되겠죠. 이 전력을 P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전류 재고 전압 재고 그죠? 자, 이래서 전압 재고 전류 재고 이 전체를 P2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러이러한 벡터에 의해서 정리되는 겁니다. 증명하기는 좀 그렇고 할 수는 있지만 그죠? 자, 알아야 될 거 세 번째로 P 삼상 전력은 단순히 단상 전력 두 분의 합이 됩니다. 합이 단위는 유효 전력이니까 와트가 되겠네. 그리고 무효 전력 PR은 루트 3에 P1 마이너스 P2가 됩니다. 바르가 되겠죠. 바르. 자, P상은 이 루트에 P1의 제곱 더하기 P2의 제곱 빼기 P1과 P2의 곱으로 되겠다. 루트 씌워서. 자, 이러한 것들. 자, 그리고 역률은 아시다시피 P상에 대한 유효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효는 2분 될 겁니다. 유효는 2분. P1 더하기 P2에 P상은 금방 한 거 2 P1의 제곱 더하기 P2의 제곱 빼기 P1 P2 얘가 역률이 되겠더라. 그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뭘 할 거다. 그죠? 자, 이래나 저래나 여쭈어본 거 풀을 다시 하면 삼상 교류 회로에서 두 개의 전력계가 P1, P2를 지시했다. 삼상 전력은 다
그냥 더하면 됩니다. 그죠? 이 전력계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냥 더하면 되는 거. 문제 5번 넘어갑니다. 회전자, 계자, 전기자, 고정자, 회전자 돌아가는 거 1초에 30회전을 해다. 각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앞서서 좀 정리했지만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겠다. 자, 어떠한 전류든 전압이든 I 순시치라고 그러죠. 최대값에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전류니까 뭐 암페어. 전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소문자 I를 순시치라고 그러죠. 어떠한 시간 순간적인 그 값, 순시치. 이분은 최대치, 최대값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중요한 거, 시료치는 최대치를 최대치를 루트 2로 나누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오메가를 뭐라고? 각 속도 오메가 레디안 퍼 세크가 됩니다. 단위는. 이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겠죠. F는 주파수이고 단위는 헤르츠가 되더라. 그리고 플러스는 앞섬을 얘기한다고 그랬고 마이너스는 뒤짐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타는 위상을 나타내는 거라고 앞서 기출문제 1에서 정리를 한번 했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파수 F입니다. 주파수의 단위가 헤르츠죠. 헤르츠. 이분과 같은 단위가 사이클이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자, 헤르츠 주파수의 의미는 1초 동안에 주기가 몇 번 반복했노? 주기의 반복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회전자가 한 바퀴 돌았네. 그럼 완주기죠. 1주기. 파형으로 나타내면 시간에 대한 뭐 전류든 전압이든 이러한 사인 웨이브를 가지더라. 그러면 주기는 처음에 제로점에서 시작해서 또 다른 제로점이 요게 주기 t라고 합니다. 주기 t. 이것의 반복 횟수를 주파수라고 부르더라. 자, 이러한 내용을 먼저 알고 문제를 정리해야 될 겁니다. 자, 문제 5번의 풀이를 들어가 보면 회전자가 1초에 30회전을 돌았다. 각 속도는, 자, 각 속도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그랬죠. 근데 F는 초당 주기의 반복수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가 1초라고 그랬으니까 1초에 30회전 했다. 회전 여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았네. 이게 주기죠. 그 주기가 뭐? 30번. 그러면 얘는 30Hz가 되시겠네. 그죠? 30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 뭐 각속도는 60파이 라디안 퍼 세크가 되시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시겠다. 그죠? 앞서서도 자꾸 정리를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야 되더라. 기본적인 사항을. 자, 문제 6번 들어갑니다. 다음 중 저항값이 클수록 좋은 것은 답이 나죠. 절연저. 절연은 전기가 흐르지 못하는 게 좋은 거다. 자, 가의 접지 저항은, 접지는 외함에 이렇게 대지와, 그죠? 전기가 있을 때 누설되면 바로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작아야 되더라. 다의 도체 저항, 도체의 저항이 크면 전류가 안 흐르죠. 그렇죠? 라의 접촉 저항이 크면 과열된다고 했습니다. 접촉 저항이 크면 주열 Q는 0.24의 I 제곱 RT 칼로리에 의해서 열이 나서 과열되고 화재 우려가 있더라. 그죠? 답은 나라고 이 말씀을 드렸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갑니다.
정연파 교류의 정현파, 사인파라고 하죠. 정연파. 고조파, 그러니까 외형파와 반대입니다. 외형률은 어떻게 되냐? 정현이니까 외형, 형태가 왜곡된 게 없습니다. 이게 답은 가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좀 알아야 될 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계속 얘기합니다. 외형파. 다른 말로 비정현파. 정형파는 기본이 되는 파형입니다. 아주 깨끗하죠. 근데 외형파는 이 정형파의 형태가 왜곡된 거. 정형파가 아닌 거. 그죠? 그것을 외형파라고 그럽니다. 자, 이분은 기본적으로 외형파는 DC분의 기본파. 얘가 정형파입니다. 왜곡이 없는 거. 얘가 차수로 하면 n이 1이 되는 차수입니다. 여기에 각종 n이 2, 3, 4, 5, 6이 붙어 다니는 고조파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외형파라고 합니다. 정형파는 DC분과 고조파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형률은 1이, 제로가 되시겠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왜곡이 되는, 형태가 왜곡되게 되는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분은 기본파의 시력값, 시료치. 기본파는 n이 차수가 1이라고 했습니다. n을 차수라고 부릅니다. 기본파 시료치에 대한 전 고조파의 시료치가 되시겠네. 자, 말씀드린 대로 정현파는 직류분만, 기본파 n이 1인분만 있죠. 그래서 이분의 외형률은 0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제를 하나 미리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자, 예제를 하나 들면, 자, 전류파형이 IT는 100 더하기 그 다음에 8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 혹은 더하기 60 사인의 3 오메가 t 더하기 60도 혹은 마이너스 40에 코사인 5 오메가 t 이러한 전류가 있더라. 자, 얘의 외형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먼저 기본파의 시료치. 기본파는 여기 n이 1이 곱해진 거죠. 얘는 3이기 때문에 3고조파, 얘는 5고조파가 됩니다. 자, 기본파의 시료치라고 그랬습니다. 요번 최대치죠. 시료치는 루트 2로 나눈 거더라. 그래서 기본파의 시료치 80 나누기 루트 2에 각 고조파, 전 고조파의 시료치더라. 전 고조파의 시료치는 합성을 하려면 루트를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 3고조파, 제 5고조파. 그죠? 그래서 60 나누기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40 나누기 루트 2의 제곱. 코사인이든 사인은 관계없고 각도가 몇 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부호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다. 외형률이니까 형태가 왜곡된 정도로 나타나니까 이런 식으로 외형률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 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 8번. 문제 8번. 20A 전류를 흘렸을 때 전력이 60W인 저하게 30A를 흘리면 전력은 어떻게 되냐. 자, 일단 R은 동위상이라고 부릅니다. 전압과 전류가 동시에 발생되고 출발한다. 위상차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L은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서가죠.
모든 것은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전류는 늦게 갑니다. 전압이 먼저 생기고 90도 있다가 전류 생기더라. 그래서 얘를 늦은 거 지상이라고 부릅니다. L을 구하여. C일 때는 반대로 전류가 전압보다 먼저 출발하더라. 얼마? 90도. 그래서 전압을 기준하면 먼저 가더라. 그래서 얘는 앞서간다. 나아갈 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때 저항은 동위상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역률이 100% 1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력 P는 K의 VI의 코사인 세타 와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유효 전력이. 자, 근데 얘가 금방처럼 저항만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P는 K의 I 제곱 R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음의 법칙 V는 IR에서 R은 V 나누기 I가 되겠다. 넘기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P는 어떻게 되냐면 K의 I는 I를 나타내네. 죄송합니다. I는 V 나누기 R 되겠죠. 그래서 I를 넣으면 V의 R의 전체 제곱의 R 되겠죠. 그러면 뭐 K는 R분의 하나 날아가서 제곱이니까 V 제곱 와트. 개수는 의미가 없으니까 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P는 R분의 V 제곱 또는 금방 한 것처럼 I 제곱의 R 와트이시다. 이 식을 이용해서 뭘 정리를 할 거네. 자, 그래서 풀이를 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 어떠한 저항체가 이렇게 있다. 여기에 전압을 걸으니 I 암페어가 흘렀겠네. 일단 흘렀겠네. 이때 먼저 전류가 처음에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0A였다. 20A일 때 전력은 60W라고 했네. 그럼 여기서 뭘 구해야 되냐면 이 식을 응용해서 저항값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P는 I 제곱의 R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R만 넘기면 P 나누기 I 제곱이 돼서 이분의 저항값을 알 수가 있겠네. P는 얼마? 60W가 되었다. 그때의 전류는 20A예요. 그러면 저항은 0.15ohm이 되시겠다. 그럼 얘는 0.15ohm짜리입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이제는 바뀌었다. 전류가 얼마로? 30A로 바뀌었었다. 그때의 전력은 몇 와트가 되느냐 이 말이죠.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끝났습니다. P는 I 제곱의 R 와트가 될 겁니다. I는 바뀌었죠. 얼마? 30A. 저항은 아까 구했습니다. 0.15의 ohm이요. 하면 전력은 135W가 나오시더라. 그래서 답이 라번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자, 기본되는 사항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돼. 점점 같은 문제 계속 반복하면서 기본 문제를 많이 숙지를 할 겁니다. 자, 문제 9번을 봅시다. 문제 9번. 서로 가까이 나란히 있는 두 도체의 전류가 반대로 흐를 때 각 도체 간에 작용하는 힘은 답이 나에 반발한다. 자,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두 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류 방향이 같다. I1, I2가 같은 방향으로 동작한다. 그러면 서로 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모이려고 합니다. 전류 방향이 다르더라. I1, I2 하나는 위로 하나는 내려간다. 그러면 서로 밀려고 하는 청력이 작용하죠. 반발력이 작용한다. 얘는 당기니까 인력이 작용한다. 자, 이게
이게 근접 도체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근접, 통전, 도체, 작용, 힘. 양이 얼마 안 되나? 자, 힘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거하는 겁니다.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전동기 원리죠. 모타의 원리가 되겠더라. 자, 모타는 이런 거죠. 플레밍의 왼손, 자개 B 웨버 퍼 메타 제곱 내에 통전 도체가 있더라. I 암페어가 이렇게 흐르고 이 도체의 길이는 L 메타요. 그리고 전류 방향과 자개 방향 각 사이각이 세타이면 이 도체에 힘이 생깁니다. 힘 F는 ILB에 사인 세타 뉴턴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타가 돈다라고 했습니다. 이 프레밍의 왼손 법칙 손가락 방향이 있었죠. 왼손이라서 요렇게 이렇게 3D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때 엄지가 힘 F, 그 다음에 검지가 B, 그 다음에 중지가 I 방향이 되는 겁니다. F, B, I가 되겠죠. 이런 방향으로 서로 직각인 이런 방향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근접한 두 도체에 작용하는 힘이 나오겠더라. 자, 그래서 전류가 요렇게 I1 암페어, I2 암페어 이렇게 되겠다. 자, 이때 먼저 직선 도체이고 직선 도체일 때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 직선 도체, 이 직선 도체일 때 얘가 전류, 얘가 자개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자개가 요런 방향으로 나오겠네. 요렇게 생길 겁니다. H가. 이때 요렇게 나오는 거를 점을 찍습니다.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고표를 하죠. 먼저 얘 했습니다. I2 두 번째. 얘 똑같죠? 요래. 그럼 여기는 나오고 여기는 들어간다. 그죠? 자, 그런데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얘의 자기력선이 또 있고 해서 여기에 또 여기에 자기력선이 I2에 의한 자기력선이 또 있고 해가 또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는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전류가 같다고 하면 상쇄될 겁니다. 남는 건 증가되죠. 같은 방향이니까.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같다. 그래서 여긴 자개가 있고 여기도 자개가 있더라. 이때 프레밍의 왼손. 자, 먼저 이 도체를 먼저 보면, 자, 전류는 FBI. 전류는 위로 가고 자개는 B는 이렇게 나오죠. FB 나오고 I 올라가더라. 그래서 힘은 이 방향으로 생깁니다. 이 도체일 때. 자, 입은 전류 올라가고 자개에 들어갑니다. F 일로 가겠죠. FBI. 그래서 F는 이렇게 작용하겠더라. 일단 전류 방향. 자, 이번에는 반대로 전류 방향이 한 놈은 위로 가고 한 놈은 반대로 내려왔다. 이때에 힘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 반발한다고 그랬죠. 그 반발됨을 프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손가락으로 나타내 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먼저 I1에 따른 자개 이렇게 생깁니다. I2에 의한 자개는 이제 밑으로 가죠. 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같은 방향이죠. 여기 자개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청색 이렇게 방향이 다르더라. 없어진 것 같아요. 붉은색 위로 이렇게 걸치네.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죠. 들어가는 놈 살아있고 얘도 들어간다. 들어가는 놈만 살아있대.
이때 프레밍의 왼손 F, B, I 갑니다. 일단 I는 올라가죠. 그리고 자개 들어가죠. 힘은 이렇게 합니다. F, B 들어가고 I 위로 가고. 그죠? 이도체 전류 내려옵니다. 그죠? 그죠? 자개 들어가죠. 힘 이렇게 가겠네. F 잠깐만요. 여기 나오는 건데. 잠깐만요. 전류 위로 가고 FBI 전류 올라가고 자개 잠깐만요. 내가 이 표기를 잡아야 돼.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방에 들어가. 그죠? 자기가 이렇게 되니까 얘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간대. 전류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나오고 얘 들어간대. 그래서 좀 이상해졌네. 그죠?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합니다. FBI 전류는 올라가고 자개는 들어가죠. 그럼 힘은 이렇게 해야 돼. 이도체. 그래서 전류 내려오네. 자개 들어갑니다. 전류 자개 들어가고 힘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서로 반발한다. 얘는 서로 당긴다. 인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방향이면 서로 반발하는 힘이 생기고, 같은 방향이면 서로 당기는 힘이 생기고, 전류가, 정리를 합시다. 자꾸 헷갈리래. 동일 방향이더라. 그러면 인력, 당기는 힘. 전류가 반대 방향이더라. 그럼 서로 미는 청력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그죠? 그래서 답은 나벌이 되겠네. 그죠? 프레밍의 왼손도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 10번으로 갑시다. 다음 설명 중에 틀린 것은 일단 나가 답입니다. 콘덴서는 직렬로 연결할수록 용량이 커진다.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선로 정수 R, L, C의 직렬, 병렬 계산에 대해서 몽창 정리를 해봅시다. 앞서서도 여러 번 했지만 첫 번째로 R. 자, 예를 들어서 R이 R1, R2가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죠. 그러면 R 시리즈 S는 더하죠. R1에 R2. 만약에 R1이 N개가 직렬로 되어 있다. 그럼 합성 RS는 NR1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두 번째로 L, 이 코일, 이분 계산법 R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 C일 때는 얘 계산과 반대라고 그랬죠. 반대. 그죠? 반대. 이분 병렬 계산을 빼먹었네. 죄송합니다. 병렬 계산해 보면 자 R1, R2가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다. 병렬은 빼러래. RP는 각 요소의 역수의 합의 역수다. 그죠? 정리하면 지난번에 했었죠. R1, R2 더하고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R1, R2. 그죠? 이 계산이 L은 동일합니다. C는 이 R과 반대죠.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C1, C2가 직렬로 되어 있더라. 그러면 얘 병렬 계산합니다. CS는 각 요소의 역수의 역수더라. 그래서 이 계산하면 C1 더하기 C2 더하기 C1, C2. 자, 이게 C1이 직렬로 N개 되어졌네. 그럼 뭐 CS는 C1이 같죠. 그 같은 게 N개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병렬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병렬이 되면 그냥 더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C가 C1
C2가 되겠네. 병렬 C 빼러래 P. 이분은 C1 더하기 C2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만약에 C1이 이렇게 N개가 있더라. 그러면 이때 C, P는 NC1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전체를 다 아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다시 보면 다음 설명 중에 틀린 것은 콘덴서는 직렬로 연결할수록 용량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작아져. 병렬로 연결해야 커지죠.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시겠네. 그죠?